반갑습니다. 헬시큐브의 건강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초고층 아파트 생활. 하지만 그 화려한 조망과 편리함 뒤에 감춰진 건강의 적신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도시의 트렌드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마철로 아파트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초고층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해요. 특히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아이들의 면역력 저하 등 실제로 고층 거주자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준전문가 수준의 정보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초고층 아파트의 진짜 얼굴을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고층 환경.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상에 적응해 살아온 생명체예요.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의 환경은 지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기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해발 100m가 높아질 때마다 약 1팻씩 감소하죠. 보통 40층 이상, 대략 12만 150m 높이에선 기압 차이가 체감될 정도예요.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증, 심한 경우 고지대 증후군처럼 느낄 수 있어요. 게다가 산소 농도도 중요한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중 산소 함량은 낮아져요. 이건 단순히 숨이 차다는 수준이 아니라 심장과 폐에 무리를 주고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또 하나, 고층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창문을 열자마자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다들 익숙하시죠? 이 때문에 자연환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실내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고층 아파트 내부는 외부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 세균, 휘발성 유기와 암물 등이 축적되기 쉬운 구조예요. 이건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죠. 두 번째, 초고층 아파트가 불러오는 만성 질병. 여러분 혹시 고층에서 살면서 자주 피곤하고 이유 없는 두통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환경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30층 이상 거주자는 5층 이하 거주자보다 만성 피로를 경험할 확률이 최대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또한 고층 거주자들은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계단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일상적인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곧 대사 문제, 면역력 저하, 비만과 연결되죠. 공기질 문제도 심각한데요. 고층은 외부 미세먼지 유입이 적을 것 같지만 사실 외부 공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곰팡이, 세균이 쌓이는 구조예요. 특히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겐 위험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높은 층일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고립감, 외로움,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세 번째, 초고층에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이유. 혹시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층수일지도 몰라요. 고층에서는 기압과 산소 농도의 변화로 인해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결국 뇌가 깊이 휴식을 취하지 못해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는 밤에도 밝아요. 건너편 고층 빌딩 불빛, LED 광고판, 가로등, 이러한 빛공해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 호르몬의 흐름 자체를 깨버립니다. 또 한 가지, 고층은 바람 소음도 커요. 강풍이 불면 창틀이 울리고 이런 지속적인 환경 소음은 우리의 잠을 얕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거주자는 불면증, 깊지 않은 수면, 자주 깨는 문제를 더 자주 겪게 됩니다. 네 번째, 고층에서 태어난 아이, 괜찮을까? 초고층 아파트에 임산부가 산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건강 리스크를 동반해요. 실제로 고층 거주 임산부는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고 심지어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위험까지 지적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산소 부족이에요. 태아는 산소를 통해 발달하는데 엄마가 사는 환경의 산소 농도가 낮으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달돼요. 또한 고층에서 생활하면 신체 활동이 줄고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가벼운 운동이 부족하게 돼요. 엘리베이터 중심의 생활은 활동량 자체를 제한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고층에서의 생활은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외출도 줄어들다 보니 비타민 D 부족, 면역력 저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돼요. 결과적으로 고층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면역력, 성장, 폐 기능 등에서 약점을 가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정말 편리할까? 고층에 숨겨진 불편함. 고층 아파트, 시설 좋고 조만 끝내주죠. 하지만 진짜 일상은 어떤가요? 아침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만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 많고, 정전야로 되면 30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건 거의 재난 수준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 가정은 완전히 발이 묶여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권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고층 거주자는 병원 방문 횟수가 더 많다는 연구도 있어요. 공기질 문제, 활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문제 등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6번째, 고층 아파트와 호흡기 질환의 상관관계. 호흡기 건강, 요즘같이 미세먼지 많은 시기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고층에서 사는 것이 기관지 건강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층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환기가 어렵고 창문을 자주 열기 힘든 구조예요. 이로 인해 실내에 미세먼지, 곰팡이, 세균이 쌓이기 쉬워요. 실제로 고층 거주 아동의 천식, 비염 발병률이 저층보다 높고 노인들은 만성 기관지염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더불어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건조한 공기, 밀폐된 환경, 세균 번식이라는 삼중고의 호흡기 위협이 존재해요. 이런 환경에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필수, 그리고 주기적인 실내 환기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결론으로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지금 고층에 살고 있다면 무조건 이사를 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위험들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비와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 이상은 밖에서 걷기,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사용, 창문 열어 환기 루틴 만들기, 수면 환경 개선, 암막 커튼, 조명 조절 등 계단 이용을 생활화해 기초 체력 유지하기. 초고층 아파트는 멋지고 편리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건강은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